뇌졸중은 뇌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빠른 시간 내에 뇌세포가 죽게 되어 뇌 기능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을 함께 일컫는 질환인데요. 한국인 사망 원인 3위로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 국내 뇌졸중 환자는 연간 60만 명에 달하며 살아남더라도 3명 중 1명은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등 장애를 평생 갖고 살아야 합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같이 고생하는 병인데요. 특히나 이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마비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5 내지 10분 내로 사라지기도 하는데 평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면 뇌졸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전조 증상과 자가진단법, 뇌졸중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 첫 번째로는 팔, 다리 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팔이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의식하지 못하고 설거지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림 증상이 왔다 지나가면 안심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편측 마비가 시작되어 식사를 하다가 손에 힘이 빠져 수저를 계속 떨어뜨린다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때 똑같이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입니다. 평소와 달리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강도의 두통이 나타납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 구토나 실신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머릿속 혈관이 박동치듯 욱신거리거나 터질 것 같이 아프게 되고 이러한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눌한 발음입니다. 평소에 이상이 없었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게 되는데 이때 안면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혀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둔해지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해지며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둔화되어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표정을 짓는 것 역시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한 어지럼증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뇌줄기라고 하는 뇌간, 소뇌 이런 것들이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떨어지거나 할 때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어지럼증은 빈혈이나 이석증 같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뇌졸중과는 다릅니다. 뇌졸중인 경우에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여 자세가 불안정해지거나 똑바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증상으로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흐려지는 시야입니다. 시신경이 통과하는 뇌 부위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 일부분이 안 보이거나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 증상은 노안 등 눈 질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뇌졸중의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이런 변화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망막박리아 같은 응급안과 질환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바로 병원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증상으로는 딸꾹질입니다. 48시간 이상 딸꾹질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뇌 뒤쪽과 뇌간의 혈액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대처를 위한 자가진단법입니다. 자가진단법은 간단하니 영상을 보고 계시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거울을 보고 웃음을 짓거나 입을 크게 벌려 얼굴 좌우 모양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는 팔을 나란히 든 상태에서 10초간 버티는 과정에서 한쪽 팔이 굽어지거나 떨어지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는 말이 어눌해서 대화가 안 되거나 혹은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이상하게 들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지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긴급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전조 증상을 숙지하고 평소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대부분의 뇌졸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는 우리가 먹는 식단이 우선 건강한 식단이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언급한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 특히 저나트륨 및 저지방에 집중한 식단은 당뇨와 심장질환, 그리고 기타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단에 생선 외에도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뇌경색 증상이 와서 증상 이후로 식단 조절을 하여 극복한 사람의 식탁에는 나물 종류가 있었습니다. 항상 먹었던 나물은 시금치, 고구마 줄기, 도라지, 고사리인데요. 첫 번째로 시금치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 뇌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 보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발생하는 단백질의 일부인데, 체내에 비타민이 풍부한 경우에는 몸에 좋은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지만 비타민이 풍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으로 변해버립니다.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한데 시금치가 이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고구마 줄기를 즐겨 드신다고 했는데요. 고구마 줄기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구마 줄기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고 얄라핀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사리입니다. 찬 성질의 고사리는 열을 내리는 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리고 칼슘, 칼륨, 비타민 A 등이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어 혈관에 좋은 식품인데요. 고사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거기에 혈관 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 예방, 각종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도라지는 나물로 먹어도 좋지만 평소에 말린 도라지를 꿀에 절여 도라지차로 드시면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전조 증상 확인과 자가 진단을 하셔서 몸의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나가시면 뇌졸중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담배와 알코올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것은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